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영화 한 편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J.D. 반스가 지은 책, 힐빌리 엘리지 혹은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영화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 J.D. 반스라는 사람은 지금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한 변호사로 있는데 자신의 자서전이에요. 우리가 보통 미국 하면은 보통 생각하는 곳이 뭐 뉴욕이라든지 LA, 시카고 뭐 이런 대도시를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이 J.D. 반스가 자란 곳은 켄터키에서 태어나서 오하이오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오하이오에서 자라면서 자신이 처했던 환경, 그리고 자기가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을 했고 지금은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고 그리고 멀티밀리언셀러 작가가 되었는가라는 이야기에 대한 것인데요. 그야말로 미국 사람들의 민낯 혹은 우리가 잘 돌아보지 않는 소외된 미국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 책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당선됐을까라는 질문을 할 때 제가 꼭 권장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트럼프가 왜 당선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이 영화화가 됐으니까 한번 이 책과 영화를 함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Some people call me hillbilly. Some people call me mountain man. 자, 먼저 힐빌리가 무슨 뜻일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할 수는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정확합니다. 저 구매 산골에 사는 촌뜨기가 바로 힐빌리예요. 아펠레치아 산맥이 캐나다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의 동부 지역을 남과 북으로 가로지릅니다. 이 아펠레치아 산맥 지역 쪽에 있는 주들, 예를 들면 오하이오라든지 뭐 아칸소, 테네시, 오클라호마 뭐 이런 곳들을 우리가 그레이터 아펠레치안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이른바 약간 변해가는 세상은 약간은 고립된 채 또 낙후되어서 사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힐빌리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이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되었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 건너와서 그 지역을 점령한 사람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사람들이 출발한 지역도 다양하고요. 또 정착한 지역들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착지에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지금의 미국을 이룬 것이죠. 그럼 이 아팔레치아 산맥 주변에 있는 이 힐빌리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신대륙에 도착을 했을 때에는 좀 살기 좋은 곳에 살고 싶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항구 지역이라든지 평야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조금 발전된 곳에 가서 살고 싶을 텐데요. 이곳에 온 사람들은 그곳에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 돈이 없었으니까. 뭔가 좀 발전된 곳에 가서 정착을 해서 살려면은 돈도 필요하고 또 터전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부로 넘어가게 되고 아팔레치아 산맥을 타고 내려와서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동부 쪽에 대부분의 정착지가 있었고 이 산맥을 넘어가게 되면 인디언들의 위협도 있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도 받을 수가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곳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터프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터프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보통은 스코틀랜드의 남부 지역 혹은 잉글랜드의 북부 지역 그리고 얼스터를 중심으로 한 아일랜드 지역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 지역의 사람들은 사실 영국 내에서도 세컨드 티어 시리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영국에서도 좀 구박받고 핍박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영국에서 사나 아니면 신대륙에 건너와서 사나 삶은 어차피 힘든 거고 이생망이라고 하죠. 영국에서 죽으나 아니면 신대륙에서 죽으나 그게 그건데 한번 목숨 걸고 모험을 해보자 라고 건너온 그야말로 터프한 사람들이 바로 이 힐빌리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왕실은 물론이고 정부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불신이 심했어요. 법이나 규범, 규제, 제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어차피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데 내가 그걸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들을 했죠. 나를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총기를 들어야 되고 이 무법천지에서 나를 지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나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전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하죠. 7대 미국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이 이곳 출신인데요. 사실은 이 사람을 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앤드류 잭슨을 굉장히 닮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적인 처형이 혹은 사적인 법 집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린칭이라는 말이 있죠. 이 린칭이라는 말도 이곳 출신인 윌리엄 린치의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그만큼 법은 멀고 주먹에 가까운 지역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은 야만적인 삶을 살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지금도 총기 소지의 자유에 대해서 찬성하느냐라고 조사를 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아팔레치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총기 소지의 자유에 찬성한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게 이들의 전통이자 문화가 되어 왔거든요. 모든 남성들은 가정을 지킬 의무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총을 들어야겠죠. 그래서 가족 간의 분쟁도 많고요. 우리가 패밀리 퓨드의 전형적인 케이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햇필드 맥코이 가문 간의 싸움도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은 패밀리 퓨드라는 프로가 오락 프로그램으로 TV에서 방영이 되고 있죠. 네, 그만큼 미국의 좀 특별한 그런 성향을 가진 지역이 바로 이 아팔레치아 산맥 주변의 지역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촌뜨기라고 조금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 바로 이 힐빌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화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가족입니다. 이 제이디 밴스가 살았던 지역이 바로 오하이오 그리고 켄터키입니다. 이 아팔레치아 산맥의 아주 전형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힘든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누군지도 잘 모르고 거의 본 적이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키웠는데 이 어머니는 만성적인 마약 중독자입니다. 이 와중에서도 이 제이디 밴스를 키워주고 또 사랑으로 보살펴준 사람들이 둘이 있습니다. 바로 외할머니와 아버지가 다른 누나죠. 사랑으로 보살펴줬다고는 하는데요. 뭐 그렇게 따뜻한 외할머니 상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의 외손자를 괴롭힌다 혹은 때린다 그러면은 누가 감히 내 외손자를 괴롭혀? 누구야 하고 총 들고 나가서 쏴버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외할머니입니다. 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총을 들고 나선다는 게 이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전형적인 힐빌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사랑을 많이 준 따뜻한 엄마의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이 아버지가 다른 누나였다고 보여집니다. 제이디 밴스가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나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주고 무조건적인 애정을 쏟아주는 이 안식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자라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제이디 밴스가 뭐 나쁜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는 시기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아주 바르게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은 미국은 모병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데요. 그래서 학자금 혜택을 받아서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다고 하는 예일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화는 조금 가족 멜로 드라마처럼 만들어졌어요. 책은 읽다 보면은 가슴에 확 와닿는 굉장한 임팩트가 있는 사회 정치 르포 같이 느껴지는데 영화는 그에 비해서는 굉장한 뭐 휴먼 가족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영화에서의 뭐 글렌 클로즈라든지 에이미 아담스의 어떤 연기력은 정말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아주 훌륭하죠. 특히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은 이 배우들이 이렇게 퉁퉁하게 나와요. 우리가 보통 할리우드 여배우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씬에 가더라도 좀 날씬하고 뭐 약간 좀 예쁘고 이런 모습인데 정말로 중서부 지역에 살고 있는 그냥 뭐 몸매 관리 하나도 안 하는 할머니 혹은 아줌마처럼 나옵니다. 그 뭐라고 할까? 굉장히 현실적인 감각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넷플릭스의 힐빌리 엘리지에 대한 평은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회적 혹은 정치적인 그 의미를 담은 르포 형식의 책이었던 것에 반해서 영화는 그걸 잘 못 따라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보신다거나 혹은 영화를 보시게 된다면 현재 미국 사회가 챙기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 미국 시민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유튜브 채널 개설을 기념해서 독자 여러분께 책을 좀 선물을 해드릴까 합니다. 선거는 어떻게 대중을 유혹하는가. 제가 이번 대선을 맞이해서 쓴 책인데요. 선거 제도뿐 아니라 미국의 정치 문화에 대해서도 조금 글을 써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혹은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이는 다 못 드리지만 20분께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훨씬 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